미나상 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한자를 지금 학습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한자 앞부분의 백자 중에서 세 번째 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58강에서 대롱관, 관계할 관, 볼관, 구할 구, 관으로 읽는 한자 3개와 구할 구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59강입니다. 군사군, 고울군, 무리군, 극진할 극, 군으로 읽는 한자 3개와 극진할 극이라는 한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군사군입니다. 총 9회이고요. N3회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군사 군자는 군대나 진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군사 군자는 술의 차자와 덮을 멱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상형문에서는 고를 균자, 여기 이 부분인데요. 고를 균자와 술의 차자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전차가 고르게 배치되어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고를 균자가 덮을 멱자로 변형되면서 지금의 군사 군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군, 일본어는 타금이 돼서 궁이라고 있습니다. 군인을 군징이라고 하고요. 군대를 군따이라고 합니다. 공군을 구궁이라고 있습니다. 군사군자는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군사군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군인, 군진, 공군, 空軍、 형은 올해 군대에 갑니다. 兄は今年軍隊に入ります。 공군에 지원했습니다. 空軍に志願しました。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고울군입니다. 총 10획이고요. N1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울군자는 고을이나 관청, 행정단위 등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고울군자는 임금군자와 고을읍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중국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천자나 황제, 임금, 군주 등으로 다양하게 불렀다고 합니다. 고을군자에 쓰인 임금군자는 그중 하나로 군주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군주를 뜻하는 임금군자와 고을읍자가 결합한 고울군자는 군주가 다스리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음독은 궁이라고 있습니다. 한 개 있을 때는 궁이라고 읽어서 군이나 고을, 행정구역의 하나를 나타냅니다. 군나이라고 읽어서 군의 구역 내를 나타냅니다. 군나이. 그리고 군부나 군에 속하는 지역을 나타낼 때는 군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많이 비슷한데 앞부분이 타금이 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군이지만 일본어는 궁이라고 타금이 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을군자도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고을군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군, 고을, 행정구역의 하나. 軍、 군내, 軍内、 히다카쿠는 홋카이도에 있습니다. 日高郡は北海道にあります。 군내, 、 군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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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내,
군 내에 새로운 공장이 생겼습니다. 軍内に新しい工場ができました。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한자는 무리군입니다. 총 13획이고요. N2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무리군자는 물이나 때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요 전에 나온 고을군자는 옆에 고을읍자가 있었지만 무리군은 임금군자 옆에 양양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임금군자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무리군자는 본래 군집 생활을 하는 양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양자에 지팡이를 들고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그린 임금군자를 결합해 양떼를 모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음독은 궁입니다. 군사군도 궁, 고을군도 궁, 무리군도 궁, 모두 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이지만 일본어는 타금이 돼서 궁이라고 읽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중을 군슈라고 하고요. 군집도 군슈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모을 집자가 있습니다. 군슈. 그리고 발군, 뛰어남, 출중함을 나타낼 때는 바츠궁이라고 읽습니다. 훈독은 무라라고 있습니다. 물에라고 나타낼 때는 때나 물이 동아리를 얘기합니다. 여기 오리때가 보이는데요. 물에라고 하죠. 그리고 무레루라고 하면 때를 짓다, 군집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가루가 나오면 무라가루라고 읽어서 때 지어 모이다, 군집하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무리군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군중, 群衆、 때, 무리. 群れ、 하시모토 씨는 운동신경이 뛰어납니다. 橋本さんは運動神経が抜群です。 오리의 떼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カモの群れが泳いでいます。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한자는 극진할 극입니다. 총 12획이고요. N2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극진할 극자는 다하다, 극진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극진할 극자는 나무 목자와 빠를 극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상형문을 보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극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상형문에서는 땅을 딛고 머리로 하늘을 받치고 있는 거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까지 다다라 있다, 즉 극에 달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여기에 입구자와 칠복자, 이 부분이죠. 칠복자가 더해지면서 세상을 호령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게 되었고, 나무 목자가 더해지면서 기둥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음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교구 또는 고구라고 읽습니다. 극한, 한계점을 나타낼 때 교끄갱이라고 하고요. 북극을 혹교끄라고 합니다. 극비를 고끄이라고 해서 이럴 때는 고끄라고 읽습니다. 훈독은 기와메루, 기와마루, 기와미라고 읽습니다. 메루가 나올 때는 기와메루, 더 없이 뭐뭐하다 이럴 때 나타냅니다.
기와메떼라고 해서 극히, 더할 나위 없이 라는 뜻이 됩니다. 마루가 나오면 기와마루, 극도에 이르다, 뭐뭐하기 짝이 없다 라고 극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미가 나오면 기와미라고 읽어서 극한이나 끝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스카레노 기와미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극진할 극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극한 한계점, 極限、 더없이 뭐뭐하다, 끝까지 가다. 極める、 언젠가 북극에 가보고 싶습니다. いつか北極に行ってみたいです。 수술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양호합니다. 手術の結果は極めて良好です。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군사군입니다. 군인을 군징이라고 하고요. 공군을 구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한자는 고울군입니다. 고울군. 한계가 있을 때는 궁이라고 읽고요. 내자가 붙으면 군의 구역 내를 나타내서 군나이라고 있습니다. 군나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무리군자입니다. 군중을 군슈라고 하고요. 레가 나오면 무레라고 읽어서 때, 무리, 동아리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한자는 극진할 극입니다. 극한을 나타낼 때는 교구갱이라고 합니다. 교구갱 조타이네요. 교구갱 조타이를 극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루가 나오면 기와메루라고 해서 극하다, 더없이 뭐뭐하다 라는 극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오늘은 159강에서 군으로 읽는 3개의 한자와 극진할 극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3개의 한자가 똑같이 음독으로 읽을 때는 궁이라고 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이지만 일본어는 타금이 돼서 궁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60강에서 줄급, 갈림길 기, 갑기, 험할기, 또 급자로 읽는 한자와 기로 읽는 한자 3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한자가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어서 음독이 비슷한 것이 많지만 우리나라 음을 먼저 군이라고 외우시고 그 다음 일본어는 그럴 경우 모두 타금이 돼서 궁으로 읽는다라는 걸 잘 표시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차곡차곡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했어요.